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로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간 방탄소년단은 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잇따라 써내며 한국 대중문화의 새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남긴 10년의 발자취와 그 의미를 김도헌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BTS가 데뷔한 지 오늘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이렇게까지나 세계적인 그룹이 될 줄 아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셨군요. 그럼요. 저는 알고 있었죠. 사실 저는 반대로 10년 전에 예. BTS가 처음 데뷔했을 때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사실 네. 저는 정말 많은 보이 그룹 중에 한 팀이 또 데뷔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방탄소년단은 이미 데뷔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팀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보여왔던 소통과 그리고 그들이 음악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돌이켜보면 지금 10년 후에 돌아보면은 역시 성공할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성공할 조짐이 있었다. 지금 아마 많은 방탄소년단의 팬들 아미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정리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음악 세계에서 좀 차별화를 둔 게 좀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을 결집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방탄소년단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연습생에서 아이돌로 데뷔하는 그 상황을 가감없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보이 그룹들은 사실 컨셉트나 뭐 여러 가지 세계관이나 아니면은 뭐 사랑 노래를 할 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장서사를 이제 학교 3부작이라는 또 새로운 세계관으로 만들어 나갔고, 그리고 화양연화라는 시리즈도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Love Yourself의 서사까지 다가가게 된 거거든요. 예.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힙합에 기반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꾸준해서 서툴더라도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음악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느 그룹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 팬덤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SNS를 통한 소통, 이게 그 요인이었다. 그렇죠. 데뷔 전부터 사실 방탄소년단은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다양한 마이크로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보냈거든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이 데뷔하기 전부터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대중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휘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최근에는 사실 뭐 유튜버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자체 제작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방탄소년단은 이런 것들이 단어로 등장하기 전부터 그룹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팬덤하고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더 아주 돈독한 팬덤과 가수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좀 BTS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것 같은데, 3년 동안 전 세계를 우울감에 빠뜨렸던 이 시기에 BTS가 쓴 뭐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등이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팬데믹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격리가 돼서 좀 즐거운 시간을 그리워하고 이제 친구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예. 바로 그때 이제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라는 아주 희망찬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도 있었죠.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팬데믹 공포에 떠는 사실 이 세계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BTS 하면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가 이 유엔 연설에 참석했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BTS가 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유엔 총회에는 총 3회 출연을 했는데요. 2018년에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백악관에도 초청된 적이 있었잖아요.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아시아계 아티스트로서 미국 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대한 우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미국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응과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단연 이 K-팝을 세계적인 장르로 만들어낸 게 가장 큰 공로가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이전에 뭐 주목을 받았던 뭐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이것과는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죠. 강남스타일도 물론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K-팝이라는 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미 시장 외에 세계적으로 암약하는, 그리고 꿈틀거리고 있는 음악 조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사실 미국 시장 중심의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흐름을 북미 시장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등장을 시킴으로써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세계에 다양한 음악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K-팝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방탄소년단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진입 장벽이 또 상당히 높았던 빌보드 차트를 마치 안방 차트라고 하죠. 정말 곡을 낼 때마다 그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BTS가 써낸 이 최초의 타이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걸 꼽아본다면 어떤 부분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이너마이트가 기록한 빌보드 싱글 차트 넘버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른다는 것 자체를 방탄소년단 이전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예. 그런데 심지어 싱글 차트 같은 경우는 정말 앨범 차트보다 더 오르기가 어려운 차트인데 여기에 올랐다는 점이 대단하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후에 빌보드에서 미국 차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트를 신설해서 전 세계적으로 음악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보드 차트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정말 세계적인 가수들만 그 정상에 설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당히 엄청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의 BTS가 있기까지 또 팬들인 또 아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아미와 함께 만든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문화에도 좀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아미가 만든 것이고 예. 아미가 없었다면 또 방탄소년단도 없었거든요. 아미는 사실 K-팝 팬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알린 정말 최초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아미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뭐 선한 영향력도 있고 그들이 보여주는 파급력이나 미국 시장에서의 조직적인 집단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미국에서도 아티스트들의 팬덤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어쨌든 팬덤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BTS 멤버들을 동시에 한 장소에서 보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BTS 멤버들이 하나둘 군입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소위 말하는 군 공백기죠. 이 네. 군백기를 맞이하기 시작을 했는데 BTS 군백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또 개인 활동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제 군입대를 선택을 하면서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입대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이력서 같은 자신을 대표하는 작품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예. 이제 방탄소년단의 각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악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룹 활동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의 성원을 보내고 또 방탄소년단 그룹 완전체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 군 전역 후에도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이 10주년을 맞아서 또 SNS를 통해서 멤버 각자가 이 자축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슈가가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노년단까지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방탄노년단 제대 이후에 이제 활동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일단은 저는 멤버들이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솔로 활동을 펼칠 때도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또 뒤따라오고 있고, 예.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백기 동안 방탄소년단이 물론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시간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재조정을 거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온 10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슈가 씨가 말씀하신 방탄노년단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되고, 또 방탄소년단의 어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10년 전에 데뷔 초에 이야기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BTS의 다음 10년의 행보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군 복무를 이제 무사히 모두 마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대 후에 사실 방탄소년단이 들려줄 수 있는 노래는 또 다른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위치, 그리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노래해 왔기 때문에 제대 후에 멤버들이 다시 뭉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온 노래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기대를 하면서 어떤 음악이 등장할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를 기대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방탄소년단의 군복무를 기다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방탄소년단이 이 한류 열풍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 후배 가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경로, 활로들이 많이 개척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쟁력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K-팝 가수들이 최근에도 앨범 차트 1위, 싱글 차트에서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방탄소년단이 미리 미국 시장을 개척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영향력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팝 가수들은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또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마다 고유한 성공의 전략이나 본인들이 나아갈 길을 이제 제고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K-팝이 더 많이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원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